회사 소개는 1분만 하겠습니다. 저희 MSC 소프트웨어는 1962년에 만들어졌고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거의 CA의 대부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MSC 나스트랄이라는 굉장히 오래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걸출한 명품 솔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차량을 만드는 자동차 OEM들에서 차량 동력학 해석에 거의 대부분 표준으로 쓰이고 있는 아담스 멀티바디 다이나믹스 툴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 외에 넌리니어 솔버의 마크도 있고 또 소음 해석하고 있는 액트란 또 여러 가지 시뮤팩트라는 매뉴팩처링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CFD 솔버를 저희가 인수를 했어요. 크레들이라는 일본 회사입니다. 그래서 크레들에 대한 CFD 솔버도 저희가 인수를 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동안 MSC 소프트웨어가 동일한 이름으로 쭉 이어오다가 작년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헥사곤이라는 유럽에 있는 회사에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헥사곤이라는 회사는 스캐너 장비 쪽이랑 그다음에 그 항공기 쪽에서 이제 항공기에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지도 만들고 뭐 하는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그룹인데 헥사곤 AB에서 저희 MSC도 인수한 거는 매뉴팩처링, 소위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하드웨어는 이 헥사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 라인에 들어가는 측정 장비라든지 자동화 장비, 그 다음에 5G를 이용한 데이터 호환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CA 분야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MSC 소프트웨어를 인수해서 CA를 이제 공장 라인에 접목을 시켜서 명실상부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선도주자가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MS 소프트웨어를 2017년도에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요즘에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의 피직스를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보통 실제 처해져 있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풀고 계세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거의 여기 들어보셨던 이런 해석들을 대부분 다 한 번씩 하고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두 개의 피직스, 그러니까 CFD도 풀고 구조도 풀어야 되는 이런 멀티 피직스 문제에 실제로 당면에 계십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R&D 분야에서 필요한 초기 컨셉 단계에서 필요한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거나 또는 상세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해석이 또 필요하고요. 물론 컨셉 단계와는 다른 해석 컨셉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 실제 그 설계된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또 다른 해석이 들어갑니다. 소위 말해서 매뉴팩처링 시뮬레이션, 사출 성형이라든지 아니면 드로잉이라든지 딥드로잉 아니면 스탬핑 여러 가지 그런 매뉴팩처링 해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품이 출시되고 난 다음에 메인터넌스 하는 데서 또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해석쟁이로서 어떤 하나의 해석 또는 고정되어 있는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가면서 줄곧 해석은 바뀌게 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솔루션 스코프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사실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피직스만 가지고 내가 다이나믹 해석만 하면 되고 또는 스태틱 해석을 하면 되고 아니면 넌리니어 해석만 해도 충분히 제품을 잘 설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던 거죠. 그래서 실제 제품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피직스를 다 만족하는 그런 설계를 해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나온 게 이제 체인 시뮬레이션이죠. 보통 체인 시뮬레이션은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시죠. 앞단에서 하중을 뽑아내서 뒷단에서 넌리니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단에 뭐 멀티바디 다이나믹스인 아담스를 돌려서 구조물의 하중을 뽑아내서 뒷단에서 넌리니어 해석을 하든지 스태틱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다이나믹 해석을 하는 이런 해석들은 많이들 해오셨고요. 이 체인 시뮬레이션은 사내에서 표준으로도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MSC 소프트웨어도 체인 시뮬레이션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나와 있고 이미 프로세스화돼서 회사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CFD로 우리가
프레셔를 구해가지고 나스트란에 입혀서 실제 나스트란에 다이나믹 해석이나 스태틱 해석을 한 예제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퀵하게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CFD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에어의 어떤 그런 거동을 구해가지고 프레셔 거동을 구해가지고 그 프레셔를 가지고 소음으로 넘겨서 소음 해석을 하는 이런 체인 어널리시스는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 어널리시스는 저희뿐만 아니라 또는 저희하고 다른 솔버들도 연계해서 많이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들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하게 쓰는 방법이었는데요.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피직스가 단절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원웨이로 해석이 진행되다 보니까 앞단이 끝나서 끝난 해석 결과를 뒷단으로 넘기다 보니까 실제로 동시다발적으로 타임을 같이 가져가면서 적분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단에 다 끝난 현상에 대해서 가져와서 뭔가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스트럭처와 플루이드가 서로 인터랙션 하는 관계를 저희가 해석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없고 단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단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애큐러시가 떨어지고 정밀도가 떨어지고 또는 피직스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잘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게 맞춤형 커플링, 오픈 커플링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솔버를 실제로 인터랙티브하게 투웨이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마다 API 어떤 펑션을 주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소위 잘 아는 펑셔널 모크업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서로 소프트웨어 간에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커플링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크레들 제품 같은 경우인데요. 크레들은 CFD 솔버입니다. CFD 솔버들은 기본적으로 API들 다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 디파인드 펑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CFD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중이나 프레셔 또는 열 전도 계수 이런 것들을 구해서 그 다음 단계의 구조 해석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오픈 커플링에 대한 예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CFD에서 어떻게 하중을 가지고 매핑해서 구조 해석을 풀까 이거는 옛날부터 항상 화두가 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솔버 같은 경우는 이제 1D 솔루션들하고도 이렇게 커플링을 해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다 저희가 커널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1D 솔루션에서 어떤 컨스트레인트나 로드를 받아서 실제 좀 더 자세한 해석을 하고 다시 1D 솔루션으로 넘겨주는 이런 해석들도 오픈 커플링의 이그젬플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 쪽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저희가 오픈 FSI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킷에 있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어떤 CFD 코드든지 거기서 하중을 뽑아서 나스트 안에 구조 해석 메시에 매핑시켜서 구조 해석을 하는 이런 커널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춤형이다 보니까 개발의 주체가 어떻게 되냐면 고객이 그 커널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는 대단히 큰 제약이 있습니다. 고객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게 내가 해석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코드까지 만들어서 이걸 하중을 매핑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커플러가 상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MPCCI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실제로 자기네들의 솔루션을 통합해서 이 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커널을 만들고 그걸 소비자들, 그 고객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름 붙이기는 MSC 코심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코심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지금 다 코심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큰 비전이고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세 가지 솔버에 대해서 저희가 코심 엔진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심 엔진이라는 걸가 저희들은 중간에 이렇게 딱 떠 있고요. 그 코심 엔진을 통해서 각각의 솔버들이 데이터를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코심이 거의 커널 같은 거고요. 이 커널에서 서드파티 그룹, 저희 회사 제품이 아닌 것들도 이 커널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커널은 FMI 펑션을 사용할 거고
이 저희 제품들 간의 내부적인 커널은 코심으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MSC의 코심은 기본적으로 멀티바디 다이나믹스 동력학 기구학 해석 프로그램이랑 그 다음에 CFD 솔버인 크레들에서 나온 SC 플로어,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넌리니어 해석 툴인 마크, 비선형 해석 툴인 마크, 이 세 가지를 서로 섞어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직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멀티바디 해석을 하면서 플루이드의 영향을 같이 이렇게 주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플루이드에서 어떤 하중을 구해서 마크랑 넌리니어 해석을 이렇게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담스 멀티바디 해석을 하시다가 부분적으로 비선형을 보이는 파트가 있으면 그 파트는 마크에서 비선형 부분을 담당해서 코시뮬레이션 해서 애큐러시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코심 엔진에는 나스트란과 SC 플로우는 두 개가 연동이 될 수 있습니다. 코심으로. 근데 이제 제품상에서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백그라운드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지금 그래서 점선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코심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포스트 프로세싱입니다. 두 개의 솔버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피직스도 다르고 다른 프리포스트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통합 포스트 개념으로 SC 포스트, 이거는 이제 크레들에서 개발한 건데요. 이 SC 포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솔버를 다 하나에 녹여 넣는 포스트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CFD, 원래는 이 SC 포스트는 CFD의 포스트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나스트란이랑 마크는 다 한꺼번에 그냥 드래그 앤 드랍하면 그냥 바로 결과가 들어가고 모델도 들어가고 한꺼번에 이렇게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담스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작업이라서 아담스는 이 SC 포스트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향후에 저희 MSC 코심의 포스트 프로세스는 SC 포스트가 될 거고요. 여기에 뒷단에 이제 다른 저희 MSC 제품들이 더 추가되게 되고 서드 파티 그룹들도 이 코심을 통해서 코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세 가지 피직스가 다른 어떤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코심을 하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냥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보통 FS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Fluid Structure Interaction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체와 고체를 같이 푸는 문제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지금 다이어프레임은 넌리니어 솔버를 사용하고요. CFD에서는 이제 프레셔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이어프레임이 프레셔에 의해서 비선형 고동을 보이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옆에 보이는 것은 이것도 이제 FSI의 어떤 그냥 데모 문제로 만든 건데요. 요거는 마크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 넌리니어고요. 사실 대변형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물은 위에서 쏟아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각형이 조그맣게 있는데 이거는 이 바깥에 있는 오일로 도메인이랑 다른 오버셋 메시라고 해서 우리가 요 부분만 더 촘촘히 메시를 해서 바깥에 있는 오일로 도메인이랑 같이 오버셋해서 푸는 거고요. 그리고 물이 떨어져 가지고 실제 구조물이 변형을 일으키면 사실 CFD 메시 자체도 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 오버셋 메시를 변형된 구조물의 외벽에다가 모핑을 시켜서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로테이팅 팬인데요. 로테이팅 팬은 마크로 넌리니어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쪽에 있는 에어에 대한 해석은 저희 CFD 솔버인 SC 플로우를 사용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FSI 문제에 대해서 이런 솔루션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FSI인데 좀 다른 문제인데요. 이건 아주 그 컨벤셔널한 문제입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예제들이죠. 그러니까 에어가 플로가 흘러가며 이쪽에 보텍스가 생겨서 플러터가 생기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게 SC 포스트에서 마크의 결과랑 CFD의 결과가 동시에 포스팅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리드 밸브 같은 경우도 이게 러버거든요. 그 러버가 이제 프레셔를 받으면 이렇게 열렸다가 또 프레셔가 떨어지면 닫히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CFD적으로 또는 마크를 이용해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동력학하고 그다음에 CFD를 연결한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비행기 플랩인데요. 플랩이 이렇게 이제 펴졌다가 접었다가 할 때 사실 프레셔가 다 달라지죠. 이 플랩의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심을 이용하게 되면 실제 이 플랩을 이제 열고 닫고 하는 기구들에 대해서 걸리는 하중이라든지 또는 이 모터를 설계하는데 정확한 하중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리얼한 하중들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다음 예제는 이것도 똑같이 FSI이긴 한데 아담스하고 이제 크레들 CFD 결과 죄송합니다. 여기 앞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잠시만요. 예. 예, 중간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차량 동력학 모델에다가 사이드 윈드를 줘서 실제로 조향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이고요. 이거는 웨이스트 워터 시스템이라고 이게 그 실제로 이제 어떤 그 물을 이렇게 흘려 보낼 때 이쪽에 있는 어떤 구조물들이 실제로 멀티바디 다이나믹스를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이 인터랙티브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물이 웅덩이에 고여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 차량 속도가 얼마나 달라지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뮬레이션 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CFD하고 멀티바디 다이나믹스를 섞어서 해석한 예제입니다. 보통 FSI라고 하면 가장 많이 기존에 쓰고 있는 방법들이 사실 이런 슬롯식 문제에는 FSI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MSC 솔버 중에 다이트란이나 또는 솔700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솔버 안에 오일러 솔버와 라그랑지 솔버 같이 들어있어서 동시에 풀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코심을 이용해서 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이제 실제로 출렁출렁 거리게 되면 이 동력학적인 고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세탁기 예제입니다. 그래서 세탁기 예제인데 지금 이건 아담스랑 연결을 한 거고요. 실제 여기 이제 고무에 다이아프레임이 들어가게 되면 마크 넌리니어가 들어가고 크레들이랑 같이 해석을 해서 세탁기 해석을 좀 더 저항도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스 마크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멀티바디 다이나믹스와 마크의 사례입니다. 저희가 코심이 원래 개발된 것은 그 일본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아담스를 사용해서 차량 동력학 해석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차량 동력학 해석에 기존에 플렉서블 바디만 쓰다 보니까 플렉서블 바디는 선형 영역의 어떤 해석이거든요. 근데 실제 넌리니언 이벤트가 계속해서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객이 차를 몰고 가다가 둔턱에 갖다 박는다든지 아니면 후진을 하다가 둔턱에 갖다 박아서 실제로 샤시 부품이 부러진다든지 이런 니즈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넌리니어 해석팀에 주면은 너무 답이 오래 걸리고 답을 내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풀 넌리니어 트랜지언트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학팀 쪽에서 그러면 실제로 소속 영역에 넘어가고 비선형성을 보이는 부분만 넌리니어 풀고 나머지는 아담스로 그냥 풀면 굉장히 솔루션이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아담스 마크 코심을 제일 먼저 개발했고 그게 제품으로도 나왔습니다. 저희 ACSI라고요. 아담스 코시뮬레이션 인터페이스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지금 MSC 코심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 샤시계 부품 중에는 러버가 가장 큰 비선형성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오토모티브 쪽에 드라이브 할 때 아담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 러버를 들어가 있는 부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 코심을 이용해서 좀 더 정도 있고 정확한 해석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전기차 밑에 커버인데요. 실제 어떤 폴을 지나가서 이게
충돌을 일으켜서 저 부분이 이제 훼손이 되면 나중에 전기 배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코심을 이용해서 빨리 해석을 한 거고요. 이것도 이제 커브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렇게 둔턱을 박는 건데 로어암이 이렇게 탁 접히죠. 접히는 해석까지 하게 되고 그 접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조향성이 유지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뭐 아주 고전적인 문제죠. 윈도우 와이퍼 시스템. 저기 이제 고무가 들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건 이제 제조 공정상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그 최근에 일본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그 SC 플로우를 써가지고 실제 바람을 불어서 윈도우 저기 그 링키지에다가 하중을 주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MSC에도 이런 비슷한 MSC 코리아에서도 비슷한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풀 마크로 했었고요. 풀 마크로 하면 런타임이 오래 걸리죠. 넌리니어 트랜전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담스를 사용하면 좀 더 빨리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심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혹시 몇 분 남았나요? 아, 예. 예? 아, 예.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가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 VTD랑 버추얼 테스트 드라이빙이라는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 툴이 있습니다. 얘는 노면이랑 얘는 실제 노면이랑 주행 환경을 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하는 자율주행도 시뮬레이션 할 때 보면 차량 모델이 들어가는데 차량 모델이 1자유도의 모델을 쓰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상하로만 진동을 하는 건데 너무 자유도가 작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정도의 차량 모델이 필요한데 실제 아담스 모델은 굉장히 자유도가 큰 그 정도 차량 모델이거든요. 근데 걔를 리얼타임으로 거의 바꾸는 게 저희 아담스 리얼타임이고요. 실시간으로 차량 고동을 VTD랑 연결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얘기하는 코 시뮬레이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 시뮬레이션 툴이 이제 결국에는 포스트 프로세싱이 문제인데 지금은 나스트란 크레들 마크, 나스트란이랑 그다음에 SC 플로우 마크를 SC 포스트라는 걸로 하나로 다 표현해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담스는 따로 봐야 되고요. 아담스는 곧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심의 특징은 실제로 아담스 모델은 아담스대로 따로 만들고요. 멀티바디는 멀티바디 모델링을 다 해서 멀티바디에서 테스트 런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넌리니어대로 유한요소 모델을 만들어서 마크에서 테스트를 하고 다 밸리데이션 된 모델을 그냥 코심이라는 저희 엔진을 통해서 합쳐서 솔빙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스에서는 마크로 포지션을 주고 위치를 주면 그 위치를 가지고 넌리니어 이퀘이션 풀어서 하중을 다시 전달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CFD나 뭐 CFD와 아담스나 또는 CFD와 마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코심이라는 엔진을 사용하고 실제로 풀이 작업은 개별적인 그 소프트웨어 풀이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통합된 환경을 따로 제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고객분들이 두 개를 따로따로 쓰시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코심 얘기를 하면 왜 세 개를 한꺼번에 푸는 거를 개발을 더 열심히 하지 왜 두 개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반문을 해봐서 그럼 세 개 다 배울 자신 있으세요? 이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왜냐하면 실제로는 세 개를 다 배운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자기 영역에서 그 영역의 익스텐션 개념으로 코심을 이용하셔야지 그 두 개, 세 개를 다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버든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세 개짜리 예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 않는 것은 실제로 현업에서 그걸 쓸 수 있느냐, 굉장히 프랙티컬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홈페이지에 이거 QR코드를 찍으시면 저희 MSC 코심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그 코심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이랑 그 다음에 다큐멘터들이랑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저희 코심은 예제가 다 준비되어 있고 그 예제를 가서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토모티브에서 했던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볼보에서 했는 거고요. 이 커브 스트라이크를 시험으로 실제로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여기를 빵 때려가지고 로어암이 좌골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근데 이거를 이제 시험팀에서 시험을 하다 보니까 실제 넌리니어 풀 FM으로 풀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 코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로어암만 마크로 모델링을 해서 풀어서 실제로 시험과에 밸리데이션해서 제품을 만든 사례입니다. 그리고 고무가 굉장히 고무라는 게 굉장히 큰 비선 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마크가 다른 넌리니어 솔버보다 제일 뛰어난 부분이 러버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러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웨더 스트릭 같은 건 다 러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클로징 에포트라고 이게 얼마나 세게 닫아야지 차그닥 닫히느냐 그런 것들을 에포트를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하게 되는데 그때 고무 부분만 마크를 써서 넌리니어 해석을 하고요. 실제 도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동력학 모델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적인 사례고요. 이걸 풀 FM으로 풀어보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런타임 때문에 어떤 이득 때문에 이 코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토크 모듈레이터,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 토크 모듈레이터라서 이것도 원래 풀 FM을 하는 걸 스프링만 넌리니어로 바꿔서 일단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심을 하게 되면 피직스 자체를 실제로 디자인 성능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점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피직스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큐리시와 프리시즌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풀 넌리니어를 안 풀고 부분 체인지를 해서 풀어서 효과적으로 빠르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 솔버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게 문제죠. 두 개를 다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MSC1이라는 라이센스 체계가 사시면 토큰을 사시면 저희 MS 제품의 모든 제품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니크한 코심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앞서 나간 기술로 접근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한번 시작해 보시죠. 감사합니다.